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지난달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농가가 모두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양양 남대천의 야생 조류의 분변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하는데요. 방역당국은 철새 도래지와 농장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고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축 방역 담당자들이 양계 농장 주변으로 생석회를 뿌리고 있습니다. 방역 차량은 하천 주변에 돌며 소독약을 뿌리는가 하면 강릉 남대천 갈대숲에는 드론이 투입됐습니다. 철새도래지를 방역 차량 드론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거 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농가도 겨울철에 혹시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소독 제재를 대신해서 생석회를 도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양양 남대천의 야생 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인 H5N8형이 검출되면서 강릉도 특별관리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강릉 지역에는 400여 농가에서 약 15만 마리의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데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잇따라 항원이 검출돼 가금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스에 자주 요즘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걱정되죠, 많이. 여긴 청정 지역이지만은 그래도 또 혹시나 또 모르니까 날아다니는 새니까 잘 모르잖아요. 양양군은 항원이 검출된 남대천 반경 10km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해 소독을 진행하고 주변 3km의 가금 농가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소독, 축사 출입 시 방역 수칙 지키기,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4단계 소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발생 지역의 가금 및 가금 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농정국 사무관들이 18개 시군의 가금 농가 방역 사항을 긴급하게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는 지난 2017년 철원과 인제, 횡성 4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7만 5천 마리 정도의 가금류가 살처분됐습니다. 접경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어지고 AI가 강원도 인접 지역까지 발생하면서 축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원주 캠프롱 환경 정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현재 정화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시민들이 직접 찾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권기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원주 캠프롱 전체 면적 33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오염이 확인된 구역은 3만 2천여 제곱미터로 10분의 1 정도입니다. 땅속 오염 범위는 지표면에서 3m 이내가 80%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염 면적이 넓지 않고 깊지도 않지만 특정 오염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고농도 오염 구역이 확인됐습니다. 석유계 총 탄화수소는 기준치의 112배, 수은 9.3배, 육각크롬은 9배까지 나와 정화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유류 오염만 확인된 부지는 미생물을 활용한 경작 방식으로 중금속 오염까지 확인된 부지는 토양 세척 방식으로 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화수 정화 작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하지만 걱정은 환경 정화를 마치고 반환된 춘천 캠프 페이지에서 뒤늦게 수십 개의 기름통이 발견되면서 확인된 부실 정화가 캠프롱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단체가 정화 작업 전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투명성 확보 방안을 포함해 오는 1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민 설명회가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국방부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국립과학관터는 오염이 확인되지 않아 계획대로 건립이 진행됩니다. 캠프롱에 대한 환경 정화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오는 2024년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작은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산림당국이 민형사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수밭 가운데 불에 탄 흔적이 보입니다. 수확을 마치고 꺾어놓은 수수대는 불에 탔고 인근 야산의 나무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야산으로 번져 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목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산불 진화에 헬기와 인력이 투입되면서 진화 비용이 발생하자 산림당국은 가해자인 60대 주민을 형사처벌했습니다. 인목 피해는 없었지만 저희 실질적으로 이번에 투입된 108명의 헬기 2대, 한 570여만 원의 그 인력이 투입되면서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 주민은 지나친 처벌이라며 항변했지만 산림당국은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산림보호법은 산불 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척시 가곡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국유림 25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인근 주택에 화목보일러 불티가 날리면서 산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고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다 산림당국은 인목 피해와 진화 비용 등 손해를 물어내라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해 수년간의 재판 끝에 지난해 말 1억 3천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과태료 등의 그 처벌로 넘어간 적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이게 물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산불 가해자는 700여 명, 최고 징역 4년형이 선고됐고 1인당 평균 17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춘천에서는 지난 3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춘천의 한 콜라텍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지난주 춘천시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에서 불과 460m 떨어져 있는 한 콜라텍. 밖에서도 음악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노인 3명이 차례로 콜라텍으로 들어갑니다. 영업이 의심되는 상황. 취재진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들어가 봤습니다. 대낮인데도 어두운 방 안에 조명이 켜져 있고 노인 10명가량이 짝을 이뤄 춤을 춥니다. 흡연실과 내부 식당까지 콜라텍 안에 2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집합금지 위반이라고 말하자 이들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아예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문은 아직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지. 직원 온 적도 없지. 현장에 나온 보건소 직원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문을 아직 보내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역학조사 등 업무가 많아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명령을 이제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개인 부서에서 이분들한테 이제 이 안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각 시설별 부서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지금 못 드린 거는 맞아요. 춘천시 후평동의 또 다른 콜라텍. 역시나 음악 소리가 울리고 안에서는 2명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업주도 영업을 하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오늘 오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니까 물어보자. 근데 보고서 그 문자 온 거에다 제가 연락을 했어요. 시청에다 연결해 주더래. 영업을 해도 되냐?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취재진의 콜라텍 영업을 알린 제보자는 이미 지난주 춘천시에 신고했지만 닷새째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치를 취한다 그래놓고서도 뭐 아무 또 그게 없는 거예요. 계속 영업을 하시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 관할 뭐 부서 그게 아니래요. 춘천시 보건소는 앞서 지난 3일 모든 시민에게 재난 문자로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알렸고 유흥시설 업주들도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벌금 부과 대상인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취업난 속에서 요즘 소위 명문대를 졸업하고도 공무원 구급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나오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와서 공무원이 되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시험 준비를 도와주고 별도 전형이어서 경쟁도 적기 때문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유일의 미용 간호 계열 특성화 고등학교인 강원생활과학고. 이 학교는 1, 2학년 성적 우수자를 가려 3학년에 별도의 공무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고졸 구분 채용이 도입된 2013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교재나 강의 같은 것도 따로 준비하고 그래서 정규 교과과정과 방과 후 시간을 운영하여 공무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지난해까지 6년 동안 15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습니다. 올해도 3명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5명을 뽑는 강원도 기술계고 출신 9급 보건직 시험 합격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겁니다. 중3 때 일반고를 가려고 하다가 강원생활과학고에 가면 공무원 시험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이 학교뿐만 아니라 강원도 내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들도 공무원 등용문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 7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16명의 공무원을 합격시켰습니다. 지난해 11명보다 45%나 증가한 겁니다. 더욱이 공무원 고졸 채용은 당분간 늘어납니다. 국가직은 2022년까지 20%, 지방직도 30%까지 확대됩니다. 젊고 그 전공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직무 관련해서 많은 그 신지식을 접하든지 많은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술계고 채용은 같은 특성화고 출신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대졸자들이 몰리는 다른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특성화 고교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줍니다. 강원도 내 8개 특성화고와 20개 일반고 특성화과에서는 오늘까지 입학 원서를 접수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발생한 정선군이 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100명가량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자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사부급 도사곡 자연휴양림을 생활공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자는 의약품 대리 수령과 장보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 강원도의 플라이 강원 지원 예산이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제4차 회의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플라이 강원 운항 장려금 60억 원에 대해 신규 투자 유치, TCC 경쟁력 확보, 중형기 도입 등을 검증한 뒤 예산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 조정 규모는 107개 사업 153억 6,100만 원으로 오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동해시가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8년 시작한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최근 마을 내 커뮤니티 조성 공사를 마치고 공적 임대주택 역시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란지구에 묵호 창업혁신 지원 공간과 마도로스 거리를 만들고 사마지구에는 아로마 치유 농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올해 착수했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원주에 들어섭니다. 송기현 국회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원주와 제주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원주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건립될 예정인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운전 능력을 측정하고 차량 구조 변경과 보조장치 상담, 운전교육, 면허 취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현재 전국 8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횡성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를 운영합니다.
거리두기 지킴이는 오는 1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횡성군청과 보건소, 횡성읍 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방역 생활 안내와 홍보, 전자출입 명부 설치 의무 확인, 일반 음식점과 카페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16명을 모집하며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공립중등교원 정원 2차 가배정 결과 강원도에서만 121명이 감축됐다며 강원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원 정원 감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교총은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강원교육 가족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원 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에 대한 공개 매각이 추진되자 노동조합원들이 직원들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노조원들은 어제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설립된 알펜시아에서 숨은 역할을 해온 임직원 500명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며 매수기업 선정 과정에서 고용 안정을 문서로 보장할 것을 강원도와 도개발공사에 요구했습니다. 도개발공사는 오늘 11일 공개 매각 입찰이 예정돼 있다며 인수기업과 고용 보장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춘천 희망택시 49대에 이어 18개 시군 3,100여 대의 법인 택시에 강원도형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설치합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설치되면 현금 결제 탑승자 연락처를 통한 역학조사가 수월해지고 탑승자는 강원도에서 제공하는 인증 포인트와 이벤트 자동 응모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택시 운송 사업 조합의 요청에 따라 다음 주 중에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 환자 대비 춘천 확진 환자의 비율이 0.26%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전국 확진 환자 37,500여 명 가운데 춘천의 확진 환자는 101명으로 0.26% 수준이었습니다. 춘천시는 춘천의 확진 환자 비율이 인구수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라며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 춘천 시민들의 스스로 방역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지역 내 N차 감염 사례도 적다며 연말 회식 자제 등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 시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외 관광 시설 개선과 확충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사막산 노후 등산로를 정비하고 문배마을의 꽃밭 조성과 함께 특산물 판매장과 화장실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또 내년 3월에는 청평사에 국민 여가 캠핑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났다며 관광객 현황을 분석해 유치 전략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강원도 생활치료센터에 춘천 시민들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에 위치한 강원도 인재개발원으로 라뜰리에 김가 베이커리 카페에서 의료진과 공무원, 경찰 등 근무자들을 위한 간식을 여러 차례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